이번 영상은 콘센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콘센트를 추가하는 상황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려드릴 상황은 지금 있는 콘센트에서 약 30cm만 옮긴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영상만 보셔도 집에서 간단하게 콘센트를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보고 나갈라 그랬죠? 먼저 콘센트를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콘센트 아래에 보면 약간의 홈이 있는데 그곳에 칼이나 일자 드라이버를 끼운 상태로 당기면 커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콘센트 안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시면 콘센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꼭 차단기를 안 내려서 전기가 무슨 맛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으로 콘센트를 보시면 안쪽에 세 가닥 선이 있는데요. 녹색 선은 접지선이고 나머지 두 가닥은 전원선입니다. 접지선은 쉽게 말해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인데요. 접지선은 설치를 안 해도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콘센트는 꼭 접지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말해드리자면은 접지선을 빼고 콘센트를 설치하면 가전제품이 고장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저렴한 제품들은 몇 번 쓰지도 못하고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콘센트에 사용하는 전선은 2.5스퀘어 선을 사용해서 배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2.5스퀘어는 전선의 굵기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콘센트를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면 전선 구매 시에 2.5스퀘어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서 선을 뺄 때는 일자 드라이버로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메리평 콘센트에서 선을 빼서 콘센트를 추가할 건데요. 메리평 콘센트는 선을 옆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대를 이용해서 약간의 공간을 만들고 옆으로 선을 빼서 전선 몰딩으로 감싸서 시공을 할 겁니다. 보조대는 메리평 콘센트 시공 시에 벽의 깊이가 얕은 경우에 사용하는 부속품인데요. 보조대를 사용하면은 콘센트를 약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전선을 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좀 더 깔끔하게 선을 뺄 수가 있고, 이 전선 몰딩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한 2,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콘센트에서 다른 콘센트로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콘센트 뒷면을 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곳은 접지선을 연결하는 곳이고 나머지 두 곳은 전원선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먼저 접지선에는 녹색 선을 끼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집에 있는 접지선이 녹색 선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뭐 녹색, 노란색이 섞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갈색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콘센트를 분리해 놓은 다음에 선을 빼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접지선 색이 녹색, 노란색인 것은 전기 시공자들끼리의 약속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원선은 순서와 색에 관계없이 한쪽씩 꼽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자면은 선을 한쪽에 몰아서 끼우시면 합선이 되기 때문에 꼭 한쪽씩 나눠서 끼워주시면 되고, 벽에 나온 선도 마찬가지로 녹색은 접지선에 나머지 두 가닥은 한쪽씩 끼워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은 나중에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면 되기 때문에 시공 길이보다 조금은 길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전선 몰딩을 시공을 해줄 건데요. 이 전선 몰딩은 전지가위로 자르면 잘 잘리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건 그냥 니퍼로 잘라도 잘 잘리고 끝부분만 깔끔하게 다듬어주면 이쁘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 몰딩을 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전선 몰딩을 통째로 자르려고 하면 잘 안 잘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몰딩을 분리한 후에 밑면을 길이에 맞춰서 잘라준 다음에 커버를 그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형 콘센트에 전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노출형 콘센트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핀 타입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고 나사로 고정하는 타입이 있는데요. 편한 대로 사용해도 좋은데 초보일 때는 나사 타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어요. 저도 사실 핀 타입은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요. 다 좋은데 이 전선 길이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추가할 콘센트에 전선을 연결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콘센트를 고정을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콘센트를 콘크리트 벽에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나사와 칼블럭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칼블럭은 아마 집에 하나씩 돌아다니는 게 있을 텐데요.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없다면 일반 철물점에 가셔서 칼블럭을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사와 칼블럭의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노출 콘센트의 경우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나사는 길고 칼블럭은 짧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벽에 칼블럭을 박아주기 위해서 구멍을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생긴 해머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보통의 가정집에는 거의 없잖아요. 일단은 집에 전동들이 있다는 전제로 말해드리자면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명칭이 저는 그냥 콘크리트 길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검색을 해도 나와요. 근데 모든 전동 드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전동 드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만 겨우겨우 조일 수 있는 드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릴이 12V 이상이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콘센트를 대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칼블럭을 넣고 나사를 박아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다 연결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바로 세탁기나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으로 테스트를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저렴한 가전제품으로 테스트를 한번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좋아요가 안 눌리고 있거든요. 눌러줘! 제발!